평생을 정말 가족과 직장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오셨죠.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 나라를 일으키고 또 그 혹독했던 IMF 외환 위기를 맨몸으로 버텨내면서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어쩌면 꿈까지도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모든 걸 바쳐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게 따뜻한 감사와 존경이 아니라 어떨 땐 그냥 당연하다는 듯한 무관심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고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것 같은 기분.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상처만 돌아오고 큰맘 먹고 좀 쉬려고 누워도 머릿속은 온갖 걱정 때문에 더 시끄러워지는 이 악순환. 이제는 정말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당신이 유별나거나 유독 예민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뇌랑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제 그 새로운 사용 설명서를 저랑 같이 한번 펼쳐보시죠. 좋습니다. 먼저 왜 우리의 그 선한 의도가 종종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아주 냉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요, 쾌락 적응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우리 뇌는 더 이상 그걸 특별한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이건 원래 내 거야, 당연한 내 권리야,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의 그 한결같은 헌신과 친절이 상대방의 뇌 속에서는 더 이상 고마운 일이 아니게 된 거죠.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너무나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당신의 노력이 오히려 투명해져서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떤 상황이 될까요? 자식들은 부모를 필요할 때 언제든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ATM 기계처럼 여기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급할 때 그냥 부르면 되는 편리한 도구쯤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최소한의 긴장감조차 없으니까 당신을 소중하게 대해야 할 필요성 자체를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자, 관계에서 에너지가 줄줄 새는 이유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혼자 있을 때, 쉴 때조차 피곤한 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빠져있는 가짜 휴식의 함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거요. 이게 과연 진짜 휴식일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끔찍한 추가 근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뇌 입장에서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자극과 정보를 처리하느라 단 1초도 작업 모드를 끄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이건 쉬는 게 아니라 지친 뇌에 또 다른 노동을 강요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 우리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회로가 제멋대로 막 작동하기 시작해요. 특히 IMF 같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플랜 B, 플랜 C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생존해야만 했던 당신의 뇌는 자꾸만 과거의 걱정이나 미래의 불안을 되새김질하는 쪽으로 과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이 반추 현상은요, 실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 에너지를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쉬어도 더 피곤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에너지 누수를 막고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켜줄 아주 강력한 방패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3가지 전략입니다. 첫째, 희소성 만들기. 둘째, 고독 받아들이기. 셋째, 진짜 휴식 연습하기.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바꿔놓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방패는 바로 희소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귀한 것은 대접받고 흔한 것은 하대받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친절도 똑같아요.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거절하고 당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도움을 훨씬 더 가치 있고 특별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패, 고독 받아들이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걸 더 깊이 이해하려면 왜 유독 당신처럼 현명하고 섬세한 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그냥 녹초가 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건 약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신이 가진 엄청난 강점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뇌는요, 그냥 뇌가 아니라 고성능 정수기 같아요. 콩나물 씨로 갔던 교실에서 수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눈치로 생존법을 터득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모두 겪으며 단련된 당신의 하이브리드 지능은 상대방 말 속에 숨어있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까지 본능적으로 걸러냅니다. 당연히 필터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죠. 모임 후에 지치는 건 당신의 뇌 필터가 남들보다 훨씬 정밀하고 뛰어나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바로 이럴 때 고독이라는 두 번째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요, 지친 뇌 필터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자동 세척 시간과 같아요. 외부 자극이 딱 차단된 조용한 시간 속에서 뇌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찌꺼기를 정리하고 흩어진 기억들을 재배치하면서 우리를 다시 맑게 회복시켜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방패입니다. 바로 뇌의 초점을 생각에서 감각으로 옮기는 기술인데요. 뇌가 막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한 번에 두 가지 집중을 못 하거든요. 지금 내 손에 닿는 찻잔의 따뜻한 온기,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같은 구체적인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머릿속의 폭풍은 거짓말처럼 잠잠해집니다. 자, 원인도 알았고 우리를 지켜줄 세 가지 방패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당신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빼앗겼던 당신의 삶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뭐 거창한 계획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들이면 충분해요. 어떤 부탁을 받으면 바로 네라고 하지 말고 딱 3초만 멈춰보세요. 하루에 20분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세요. 햇볕을 쬐면서 그냥 걸으세요. 비행기에서 위급 상황일 때 자기산소 마스크부터 쓰라고 하잖아요. 당신이 먼저 숨을 쉬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낡은 부품이 아닙니다. 수만 번의 위기와 수선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영롱해진 눈부신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그런 보석처럼 귀하게 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그렇게 대접할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속으로 한번 정해보세요. 그 작은 첫걸음이 당신의 텅 빈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당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철 같은 뇌를 가진 세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줄 겁니다. 당신의 평온한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